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예, 눈보라 체이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눈보라 체이스. 예,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작품이고 또 일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품이에요. 네. 이 눈보라 체이스는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가지고 있는 취미 있죠. 스키와 스노보드. 저 배그네 잭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질풍론도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키와 스노보드를 소재로 삼은 스릴러물이고요. 예. 이 제목처럼 이 설산에서 벌어지는 쫓고 쫓기는 추격 장면이 독자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입니다. 예. 이게 비교적 최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본 출간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출간됐고요. 네. 이게 86작품 중에 84번째로 나온 작품이에요. 아, 그 이후로도 그럼 두 작품이 더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 예, 그래서 최근 소설을 좀 제가 그 순서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83번째 작품이 연애의 행방. 요건 아직 저희가 안 다뤘고. 예, 근데 요것도 번역이 돼 있죠. 예. 지금 그 사랑의 곤돌라라는 그 원 제목인데. 사랑의 곤돌라? 예, 그걸 번역을 연애의 행방으로 했어요. 그러게 좀 사랑의 곤돌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조금 안 하다든지. 예. 그리고 84번째가 이 눈보라 체이스고요. 그러니까 85번째가 그대 눈동자의 건배. 아, 그 우리 했잖아요. 책 나오자마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이 그 86번째가 매스커레이드 나이트. 요게 이제 이것도 소개를 한번 해주셨었죠. 예.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나왔다고 이제 그랬는데 요건 번역도 안 됐어요. 아직. 그렇군요. 예, 그래 있고. 누군가 또 열심히 그럴 번역을 겁니다. 하고 계시겠네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요 눈보라 체이스 우리나라 출간일은요? 예, 한 1년 있다 나왔는데요. 2017년 12월에 번역이 됐습니다. 아, 이건 근데 일본 출간일하고 좀 갭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1년 1개월 후에 이제 번역이 됐고요. 최근에 히가시노 게이고 열풍에 좀 비춰보면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예. 자, 저 눈보라 체이스는 누가 번역을 하셨습니까? 예, 양윤옥 선생님이신데요. 최다 번역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예, 16권이나 번역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 최근에 번역된, 그러니까 작가이 번역된 최근작 6편을 연달아 번역했어요. 그래서 뭐 매스커레이드 2부 79번째인데요. 그리고 라플라스의 마녀 80번째. 이너의 잠자는 집은 아직 미번역입니다. 그러니까 81번째 작품인데. 그리고 위험한 비너스, 연애의 행방, 눈보라 체이스, 그대 눈동자의 건배 다 양윤옥 선생님 번역 작품이에요. 그럼 이제 죄송한데 저 돈방석에 앉아서 같은 느낌도 좀. 글쎄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윤옥 선생님, 그럼요. 예, 양윤옥 선생님도 한번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보라 체이스 인기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은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있죠. 그래서 무려 6년째 톱10에 올라가 있는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도 있고요. 이게 무슨 신드롬, 무슨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이 베스트셀러 역사상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요 그 주요 일간지에서 교수님 뭐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마 기사로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기사를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고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영화 나오면서 그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눈보라 체이스도 덩달아 톱10에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현재인데 그 톱10 안에 무려 5권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그리고 뭐 그대 눈동자의 건배, 가면산장 살인사건, 이게 조금 그 의외였죠. 의외인데 또 이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매니아층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연애의 행방, 눈보라 체이스까지 톱10 안에 다 들어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에 나가는 시점에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영화 개봉을 순조롭게 했다면 했을 거고. 2월 말에 2월 28일 날 개봉하니까요. 했을 겁니다. 눈보라 체이스 이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즐기는 평범한 대학생인 와키사카 다스미는 취업을 앞두고 대학 생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스키를 타러 홀로 설산에 와서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어요. 스노보드를 타던 중 자기처럼 홀로 와서 스키를 즐기는 미인의 여성을 만나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게 됩니다. 그 사진 하나가 뭐가 있군요. 있습니다. 이 다스미가 오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갑자기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모든 증거들이 다스미를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경찰에서도 다스미를 잡기 위한 수배령을 내리는데요. 다스미의 친한 의리파 친구는 다스미의 알리바이를 유일하게 증명해줄
스키장에서 만난 묘령의 여성을 찾아야 된다고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 시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그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다스미는 친구와 함께 그 여성을 찾아 유명 온천이 위치한 사토자와 스키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다스미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추적하기 위해 스키장으로 형사가 급파되고 다스미는 스키장에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여성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가운데 스키장에서는 홍보를 위해 스키장의 설원 위에서 결혼식이 열리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등 서로의 다른 속사정이 교차하면서 아주 스피디하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져요. 이 작품도 보통이 아니네요. 예. 읽고 싶어지네요. 예. 근데 띠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의 무죄를 밝혀줄 단 한 사람, 여신을 찾아라. 히가시노 게이고가 추격전으로 돌아왔다. 예, 띠지 보면은 정말 읽고 싶죠. 예. 반전이 좀 있는데. 근데 진짜 여신이에요? 그 정도로 미인으로 나오나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뭐 직접 글로만 읽은 거라 네. 영화가 나오면 이제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영화로 아무리 나와도 교수님은 뭐 여주인공 다 이쁘다고 그러시니까. 다 이쁘다 그러죠. 뭐. 예. 근데 이 작품이 그 배경이 스키장이잖아요. 네.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겨울 스포츠 마니아예요. 맞아요. 그래서 책 띠지에도 히가시노 게이고 자신이 말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즐기지 않으면 손해겠지요. 즐길 수 있는 소설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깝죠. 그래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장 큰 취미가 그 스키와 스노보드잖아요. 네. 특히 스노보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도 많죠. 이 책 홍보물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설산 시리즈로 불리는 스키장과 겨울 스포츠를 소재로 한 연작. 눈보라 체이스는 백은의 잭, 질풍론도에 이은 설산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시리즈 중 가장 재밌고 속도감 있는 경쾌한 미스터리물이다. 예, 그래서 뭐 눈보라 체이스, 백은의 잭, 질풍론도 이걸 뭐 설산 시리즈 세 번째 3부작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묶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묶은 거죠, 뭐 사실.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 나는 설산 시리즈 3편을 쓸 테야 이러고 쓰진 않았을 그렇죠.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이렇게 묶게 되죠. 근데 어쨌건 또 다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 눈보라 체이스 바로 전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연애의 행방.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의 곤돌라라고 하는 이것도 스키장이 배경이에요. 요거는 83번째 작품이고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셨죠?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예,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 사랑의 곤돌라. 네. 한국 제목은 연애의 행방. 이게 연자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노 곤도라라고. 그렇죠. 예. 이게 연애 소설입니다. 이게 뭐 추리 소설이나 뭐 이런 소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초의 뭐 연애 소설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저는 그래서 곤돌라 사랑의 곤돌라라고 그래서 추리물인데 무슨 곤돌라랑 상관이 있는 사랑이 나오고. 근데 왜 사랑이 왜 나오지? 그렇죠. 맞아요. 연애 소설입니다. 연애 소설이군요. 그래서 또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겨울 스포츠 좋아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번역된 수필집이 있죠. 있죠. 꿈은 토리노를 달리고. 이것도 그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올림픽 관전기이기도 하고요. 그럼 저 평창에도 왔다 간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혹시 하니까. 살짝 왔다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그 스키와 관련된 작품이 좀 있어요.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직 번역 안 된 조인 계획. 이것도 스키장의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마구 방송 때도 그 스포츠 소재를 사용한 작품들을 언급했었는데요. 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리고 그거를 또 작품의 소재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야구 소재로 한 작품 그 마구 뭐 동급생도 야구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가가영사 시리즈 1편 졸업은 그 검도를 소재로 사용했고요. 맞아요. 또 데뷔작 방과후는 양궁이 소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눈보라 체이스라는 작품 이제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사실 경쾌한 미스터리라고 돼 있잖아요. 추격전을 벌이는 작품은 좀 영상물로 만들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은 소설도 좋지만 그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 배경이 멋지잖아요. 스키장이 배경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추격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영화를 염두에 두고
그 쓴 책이 아닐까 그런 정도로 그 아주 스키장의 배경이나 추격전 같은 것들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설원에서 결혼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또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또 추격전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느 정도 그 긴장감과 재미가 당연하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로드무비로도 좀 좋은 소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로드무비란 게 그 주인공의 여정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들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를 이제 로드무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로드무비의 매력은 그 주인공들의 여정 중에 일어나는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들이 관객들에게 재미를 준다는 것인데 이 작품도 그것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예. 교수님은 뭐 히가시노 게이고뿐만 아니라 또 영화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 눈보라 체이스 이 작품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앞에서도 잠깐 그 반전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좀 졸작이에요, 졸작. 네? 졸작이요? 예.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졸작이라는 단어를 예. 지금 시가시노 게이고 이 방송을 15개월째 하면서 처음 들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히가시노 게이고답지 않다. 좀 범작이다. 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물론 그 사람마다 다 느끼는 그 재미의 그 포인트가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해서 뭐 이거를 또 모든 사람이 다 재미없게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래도 세계 최고의 왕덕후신데. 그러게. 예. 그 평가가 범인이 하는, 예. 보통 사람이 하는 평가와는 다르죠. 무게감이. 일단 이 소설의 의외성이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교수님이 너무 전문가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기대치가 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예상한 대로 전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속으로 이런 평범한 전개를 할 작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끝까지 평이하게 전개가 됐고요. 그 반전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우연성에 기댄다거나 사건의 전개가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 그 다스미가 범인으로 몰리는 과정도 이게 좀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자기가 범인으로 몰렸지만 경찰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될 건데 그거를 본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여성을 뜬금없이 찾아 나선다는 설정이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 같은 설정인데 그렇게 이제 그 추격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 스키장 관련된 작품들이 조금은 완성도가 낮아요. 백은의 잭도 좀 그렇고 질풍론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취미이기 때문에 이 스키장을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약간은 완성도가 낮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원래 원고대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거는 좀 자제하려고요, 제가. 원래 얘기하지 말까요? 원래 원고에는 작가가 자신의 취미이기 때문에 스키장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지만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좀 심한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스키장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버릴 수 있는 것 중에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키장이라는 그 장소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제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저긴 읽어보셨나요? 사랑의 곤돌라? 그걸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건 좀 읽어보시면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는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이제 박하게 평가해 주셨는데 다른 독자들은 어땠느냐 한번 볼까요? 독자 댓글 있군요. 첫 문구에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상한 추리소설이다. 범인이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나도 모르게 모든 등장인물과 함께 호흡하며 여신을 쫓게 된다. 정신없이 나고야 설원을 달리는 스노보더들처럼. 진범 추적과 검거는 황당할 정도다. 이게 다 눈이 비슷하시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작들과는 다른 분위기지만 재미없었다는 거네. 킬링 타임용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거. 아마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머리를 식히려고 가볍게 쓴 소설이 아닌지 싶다. 그다지 긴박감도 반전도 보이지 않는다. 별 감동도 없고 그냥 시간 남을 때 보면 좋은 책이다.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걸작만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다. 근데 사실 뭐 변명 같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나. 그럼요. 그건 이미
한계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써서 우리 기대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벌어진 그럴 일이에요.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건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미가 없어서 192페이지까지 읽다가 닫았어요. 밍밍하고 스릴도 감동도 재미도 없네요 하셨는데 192페이지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작품이 정말 재밌는 거라면 난 이 작가와 맞지 않나 보다. 아, 이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눈보라 체이스를 처음 읽으신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 예. 이런 경우 참 운이 없는 케이스인데 이걸 깨끗이 잊으시고 저희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작품 몇 개만 한번 좀 추려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늘 교수님이 대본을 3페이지를 준비해 오셨는데 세 번째 페이지는 상당히 제가 낯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좀 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읽었다면 또 비슷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쨌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독자 댓글에 어떤 분 가만히 있어봐.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늘 걸작만 쓰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우리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눈보라 체이스 총평을 좀 해주시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워낙 명작들을 많이 써서 그렇지 아주 재미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좀 어떻게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총평이라서 술술 익힌다는 점은 장점이에요. 최고의 장점이죠. 이거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눈보라 체이스는 많은 단점을 가진 소설이지만 이 가벼운 읽을 거리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